오늘 이게 3주 차에서 하도 뭐 가구제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제가 따로 돌돌방으로, 이게 이제 우리 간편행정법 암기장 쟁점 84번. 뭐지 거의 우리 프린트 하나 해왔잖아, 그지? 예, 예. 이제 암기장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우리 시간 되면은 우리 돈용 친구하고 같이 암기장 관련돼서 그런 것도 한번 기본적인 공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딱딱 옆에서 물어봐가지고 쟁점 포인트 한번 이렇게 시간 될 때 한 번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답안 맨날 우리 베타 친구들 올려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재밌는 컨셉으로 이런 암기장 컨셉, 그다음에 뭐 이런 스타디 여담. 이게 사실은 지금 오늘 있는 얘기하는 것들을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하면은 하긴. 지금 스파르타로 사실은 요번 주 쟁점, 지난주 쟁점 하면은 여담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판례 읽어주고 쟁점 탁탁탁 찍어주고 목차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네가 또 이게 또 모르는 것 좀 헷갈렸던 거라고 쟁점들 같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뭐든지 처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가르치는 선생도 이게 제대로 방향을 잘 잡고 공부하는 사람도 방향을 잘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선생도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저는 수험생은 안 믿습니다. 수험생도 본인을 믿으면 안 돼. 계속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잡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쟁점 한번 자기가 한번 설명을 해줘봐. 여기 가구제, 집행정지하고 그다음에 가처분. 음, 어, 먼저 전 집행정지 하면은 음. 개척호선 김동건밖에 생각이 안 그렇지. 나서. 근데 항상 음, 저는 궁금했던 게 집행정지에 대한 목차를 쓸 때 음. 왜 집행부 정지를 먼저 쓰고 집행정지를 쓰는 건지. 왜 그러냐면,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안일부의 부. 그렇지, 안일부의 부. 아, 그러니까, 집행 정지가 원칙이고,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토지보상법 제 88조에 보면, 거기도 처분 효력에 집행 부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의 개시를 보상금 지구 공탁하면은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 이렇게 쭉 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이거를 중지시키지 못하는 거지. 그냥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집행 부정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런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집행정지 관련된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법제 88조에서도 토지보상법제에서도 집행부정지가 규율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사후시행자한테 좀 치우친 규정이지. 아, 조금. 왜냐면 일단 부상지공탕하면 야 밀어버리는 거야. 아, 일단 그리고 공익사업 해버려야지. 문제 그러면 기다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좀 약간 사후시행자 기울어진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정지 요 개념 먼저 적어주고 그런 거 좋은 질문이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집행정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두면 돼. 적극적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신청인이 자기가 주장 소명하는 걸 우리가 적극적 요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왜 소극적 요건이냐면은 이거는 행정청이 주장 소명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해야 된다. 적극적 요건. 그 아, 다음에 이게 신청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소극적 요건은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라. 이 아, 부분은 소극적 요건 행정청이 주장 소명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 요건은 적법한 권한 수행이 계속 중요해야 되고 이거는 뭐 당연히 내가 소를 제기했으니까 그다음에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고 협박하기 어려운 선에 협박하기 어려운 선에는 유무용 선에 내가 입증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긴급한 필요가 절박하다 이것도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그다음 신청인이 정지를 원하는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극적 거지 요건이고 그렇지 행정청은 신청 정지를 원하지 않으니까 소극적 요건이다. 아,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지? 그거가 용어를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여기서 사실은 아, 시험에서는 뭐 속점 있고 적점 있고는 그 출제자가 요 예전에 문제를 낼 때 요거 이렇게 써라 이렇게 이제 채점이랑 강평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포인트가 뭐냐면 이 거부 처분인 경우에도 과연 집행정지가 필요한 거냐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대립하는데 판례는 일단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제 갱신 등록의 거부. 음, 그러니까 자네가 잠정과 자격을 땄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률에서는 3년 이상, 시행령에서는 5년마다 개정을 하거든. 갱신하거든. 자네가 5년 됐어. 6년치가 됐어. 근데 갱신하려고 그래. 근데 갱신 거부가 됐다. 어, 그러면 자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그 평가과에 있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자격 등록부에서 빠지는 거야. 그럼 빠지면 업무를 거부했다. 못하게. 그렇지, 업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업무를 못하면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집행정지를 신청. 그렇죠. 갱신 등록에 거부했을 때 집행정지를 효력을 인정해주게 되면 일단 우리가 그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갱신이 될 때까지 기득권을 보통 그래서 갱신되기 5년 되기 전에 예를 들면 한 두세 달 전에 우리가 보통 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그 시간을 이제 경과한 거지. 그랬을 때 과연 그거를 갱신 등록의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가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두세 달 하다가 이제 본인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그 등록 기간이 5년이 경과해 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일을 못 하는 건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그 갱신 제도가 등록 제도가 들어온 이유가 그 주기적인 검증.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에서 금고 이상 뭐 형성고가 안 되는 데 있잖아. 결격 네. 사유에. 이제 그거를 보통 나도 갱신 여러 번 했는데 뭐 예전에는 저걸 냈어. 초창기에는 범죄 기록 해고서. 경찰서 가서. 경찰서 가서 본인만 떼줘. 근데 딴데 이용하면 안 된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 그러니까 아, 자기 기본 우리가 옛날에 지금 호적 등초본이 있지. 신사명세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기본 증명서 상세 내역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자기 뭐 이런 쭉 상세가 나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옛날에 호적 등본이 지금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서 기본 증명서, 본인 증명서를 띄면은 나의 신상에 관련된 뭐 결혼하고 이제 애들 나오는 거 있잖아. 이게 쭉 상세 글을 띄면 다 나와. 그러면 이제 그거를 탑재를 해. 그다음에 또 하나 탑재한 게 뭐냐면 개인정보 동의서야. 그 뭐냐면은 그 동의서를 쓰면은 거기서 사인을 하고 자기 필로 쓰면은 그거를 이제 범죄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제 우리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청을 통해서 범죄 기록 조회를 하는 거지. 그런 이제 우리 법에서 그 규정이 따로 있어요. 조회할 수 개인정보, 식별 정보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갱신을 해주는데 특히 이제 절차가 예를 들자면은 뭐 전산 자료가 셧다운 됐다거나 아니면 우연찮게 자네 전산이 삭제됐어.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하는 바람에 자네 정보가 어떻게 하다가 행안부 전산이 오류가 나서 자네가 합격을 했는데 자네가 이제 그거 들어가서 조회를 하려고 보니까 정보가 없는 거야. 샷다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러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갱신 등록의 거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이제 그 시기에 업무를 할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권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데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 이게 이제 결국은 권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 그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이유 무슨 없이 말이야? 명백하지 않다. 이건 근데 뭔가 신청인의 신청인에게 입장에서 봐봐. 유리한. 그렇지. 네. 신청인이 그 패소할 사유가 이유 없이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이중부정이잖아. 이유 없이 명백해야 그러니까 이유 없이 사업을. 명백하면은 어? 이유 없다는 게 명백하다 그러면 내가 패소한다는 거야. 그지? 그 내가가 행정청. 그렇지. 행정청 입장에서 네가 그게 유효하지 않다는 걸 이유가 없다는 네가 게 명백하다. 행정청이 유리한 건데. 근데 그렇지. 왜 아닐 것이라고 넣었지? 그러니까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만 이게 우리가 이제 소극적권으로서 우리 행정청 입장에서 이게 봐봐. 그러니까 신청인을 누가 한 거야 지금? 내가 한 거잖아. 그쵸. 신청인이 원고가 한 거란 네. 말이야. 그치? 원고가 했을 때 중대한 영향 이거는 그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 질문이 있더라고. 권한 청구 이유 없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응?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판례 봐봐. 행정처분의 처분이나 집행정지 제도는 신청인이 권한소수의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의 처분의 효력에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 정지나 집행 정지 사건에 의해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 정지나 집행 정지 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내가 이게 그 결국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대신 이게 본안 청구 이유 없다의 명백하다. 이거를 누가 행정청이 입증하면은 이거는 기각시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요거 이제 집행정지 그런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정지에서 시험에 나온 게 지금 34회에서 사건 번호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왜냐면은 2021도 40720하고 그다음에 2020도 34070 요게 이제 우리 이번에 34회 시험에 이제 기출이 됐는데 요때 이제 뭐냐면은 행정소송 규칙이 요때 이제 들어왔어요. 행정소송 규칙에서 집행정지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봐봐 소송 규칙에 대해서 요게 이제 종전에는 행정소송 규칙에 요게 종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 자료에다가 실어놨는데 이거 맞았네. 편집 과정에서 맞아 행정소송 규칙 요게 이게 2024년 3월 1일부터 이제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제정이 돼가지고요. 제정이 돼서 제정이 돼가지고 이게 2000 그래서 이게 여기 집행정지 관련돼서 이게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행정소송규칙 제10조에 보면은 집행정지의 종기해서 법원이 법제 23조 집행정지 2항 집행정지 관련 규정이잖아. 2항에 따른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권한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내용 및 그 성질, 권한 청구의 승소 가능성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권한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 이게 예전에는 이게 불명확했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답안을 쓸 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이렇게 행정소송 규칙이 이제 요거를 새로 제정이 됐으니까 요게 지금 요 규정을 이제 행정소송 규칙 제 10조 규정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있는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판결에 따라서 이게 기각 결정 그러니까 적법하다. 그 처분 자체가 적법하다. 기각 결정과 동시에 어떻게 돼? 바로 효력이 이제 회복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답안을 쓰면은 되는 내용이었고 그걸 이제 이렇게 실무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요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요 행정소송 규칙이 나오기 전에 이거 그냥 그럼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럼 이제 회복되게 되면 집행정지 결정이 이제 소멸되고 그 다음에 바로 처분이 원고가 이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기각 판결을 했으니까 적법한 처분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국토부 장관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징계 공고 그런 것들이지. 왜냐면은 판결이 지금 적법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처분해서 취소한다 그러면은 뭐 효력이 이제 우리 기속력, 기판력 때문에 효력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저거 하는데 이게 적법한 처분이다라고 판결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나면은 기본적으로 바로 또 업무정지 처분이 이제 효력을 발생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행정부 장관은 다시 그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할 때 그냥 너 내일부터 업무정지 이렇게 하진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평가서 발송해야 되잖아. 준비기 느낌으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2월 15일 날 업무정지 처분서가 도달했는데 그때부터 바로 다음 날도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진 않고 업무정지 기간을 3월 1일부터 3개월이다 그러면 3, 4, 5, 5월 31일까지 하는 거야. 이제 한 15일 정도 보통 실무적으로 보면 15일 길면 뭐 한 달까지 주는 경우는 없는데 거의 뭐 한 15일 정도, 10일, 15일 이 정도 주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거 빨리 발송해야 되잖아. 그렇죠. 안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 뭐 이혼 소송 뭐 하고 있었고 담보 평가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해가지고 이거 한번 다 이거 울소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무소야. 그러면 다 울소되잖아. 망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예, 처분서의 효력이 이제 어느 일정 기간부터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법제의 특징이 하면 이제 공고. 아, 이게 뭐냐면 거의 명당 공표지. 아, 옛날에 인터넷 그 인터넷 게시판. 왜 성범죄 그다음에 저돈 세금 체납 이런 사람들 있지. 이런 거 막 명당 공표하잖아. 네. 그 우리 법제에서 7대 자격사 중에 유일하게 우리 법에 들어와 있어. 아, 그래서 이게 신상을 공개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좀 아쉬워요. 이렇게 지금 저 관보 고시는 데 보면은 명당 공표 다 돼 있어.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는 건 좋은데 이거 좀 제가 볼 때는 그 감정평가사의 인권 침해 이런 거를 법안 소위에서 좀 주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인권이라마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다 보니까 인권 침묵이 뭐고 야 너 그만큼 똑바로 청렴결백하게 살아라. 그렇지 그렇구나. 그렇지 재산 청렴 다르니까. 그렇지 그런 정부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청렴 결백함을 지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조로 삼도록 하라 뭐 이런 취지가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하여튼 근데 사실 근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맞으면은 거의 뭐 대형 법인에서는 퇴출 분위기야. 집행정지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견책도 맞았는데 대형 법인에 그 우리 실제 사례요. 견책을 맞았는데 그 대형 법인에 이제 못 딛는 거죠. 왜냐하면 징계를 받게 되면 대형 법인에서 그거를 업무를 이제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담보평가, 은행. 그래서 협약이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집행정지를 안 해주면은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맞으면 또 아니면 견책 맞으면 그 회사에 이제 누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나와. 그 친구도 이제 대형 법인이 있다가 견책 받아가지고 나왔어. 근데 1심에서는 구토부승, 원고 패소. 항소심에서 이겼어. 항소심에서 원고 승, 구토부 패소. 대부분 계류 중인데 하여튼 그 판례 나오면 또 우리 이게 판례가 나오면 또. 견책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집행정지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도 몇 군데 징계받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집행정지는 전부 받아들여줬어. 법원에서 집행정지는 3달이든 6개월이든 사실 뭐 3달 6개월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업계에서는 좀 거의 뭐 아웃 정도 분위기지. 집행정지 실효성이 있는데 이런 거 맞으면 안 되지. 맞습니다. 맞으면 안 되고 업무정지 맞으면 안 되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돌돌강 이제 헷갈리는 것까지 한번 가처분까지 한번 봐야지. 가처분까지 마무리해야 돼. 가처분은 여러분들 언제 이런 거 실효성이 있냐면은 민사집행법 300조에 있는 거. 그리고 그때 이혼소송 많이 하는데 이혼소송할 때 그 재산 분할하잖아. 네.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그러면 자네가 나하고 이제 배우자야. 자네가 몰래 팔아버려.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이 안 되잖아. 그게 처분금지 가처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명도소송을 내가 사업시행자야. 이제 자네가 보상 다 받았는데 안 가. 명도소송을 이제 예를 들자면 한다 그러면 이거 안 나와. 원래 안 나와도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자네가 내가 사업시행자인데 자네가 이제 그 세입자야. 그래가지고 명도소송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자네가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B한테 C한테 계속 이전을 시키는 거야. 그럼 소송 당사자를 바꿔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할 때는 필수적으로 점유 이전 가처분, 이혼 소송할 때는 처분 금지 가처분. 반드시 들어가줘야지. 그래야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제대로 가처분이라는 게 뭐 행동에 제한을 거는. 그렇지. 그런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다툼이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잠정적인 임시적 지위를 보장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우리 공법 영역에서 이제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느냐면 행정청이 뭐 하는데 뭐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막 이래 공권력에 권위가 상실이 되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에 있어서는 가처분을 우리 행정소송법제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뭐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 가처분도 좀 인정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요. 실무적으로.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공권력도 좀 국민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공권력이 잘못했으면 국민한테 가처분 인정해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빨리 돈도 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소속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런 가처분을 항상 인정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뭐 의무행소송 같은 거 이런 게 올라가 보면 같이 의무행소송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실은 이제 가처분 인정돼야 실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이기 3초에 또 하나 들어간 게 뭐냐면 하도 외워야 할 학생을 물어봐가지고 내가 20개 적시나 이거 학설을 띄워주려다가 또 이러면 또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20개만 제가 뽑았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20개 학설을 이 학설이 유튜브에 나와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이름만 20개 올라가 있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만 여기 있으니까 이름 여러분들 한번 잘 공부하셔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뭐 크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학설을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 답안 써보면 알겠지만 학설로 다르는 게 없어. 왜냐면 우리는 법리를 가지고 어떤 A 학설, B 학설로 결론내는 게 아니다. 자네하고 나하고 지금 보상 현장에서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피시공자 막 이랬는데 뭐 학설 A 학설은 이렇고 B 학설은 이렇게 오고 작대기로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냥 내리쳐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그 사업 시행자 막 그 얻어 터져가지고 제가 예전에 문병 한번 간 적이 한번 가지 보상 팀장님 해가지고 문병 한번 내가 인사차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병원에 누워 계셨더니 의도 맞았다는 거야. 집단적으로 인체해서 뭐 그래도 뭐 그분이 마음이 좋으신 게 아니라서 그 폭행 뭐 이런 걸로 하지 않고 그냥 오만하게 그분이 누워있 한 2주인가 누워 있었는데 그것도 또 저 시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한 거야. 동네에서 이장 회의를 다 해가지고 우리 보상팀장 잘해주려고 저랬는데 우리가 집단적인 린치를 해가지고 저렇게 2, 3주 나왔으니까 그분이 한 2, 3주 누워있는 바람에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됐어. 희생. 그러니까 희생 플라이. 그래서 내가 야 보상팀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생각 예전에 이제 그분 보고 알았어요. 확실히 또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뭐 은퇴하시긴 했는데 예전 이제 그 신참 때, 내 신참 때 팀장 하시다가 높은 자리에 이제 본부장까지 가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셨는데 확실히 또 이렇게 선수는 틀리더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학설로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 어떤 이런 그 뭐랄까 좀 판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실천 학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설보다는 이제 판례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우리 저거잖아. 저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도 을민년이지 이번에? 맞습니다. 을민년인가? 을사년인가? 을사가 맞는 을사년인가? 네, 을사년이구나. 그래서 어떤 을사년에 모두 합격하시고 여러분 꿈꾸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자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안녕.